보편적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 안에 사회 전반적 향연의 답을 찾아내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정신놀이터 새해방 청춘포럼 운영위원장 이세영입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시간 8강원인데 순서도 2번이네요. 우리가 1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4월, 5월, 6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봄, 소풍, 따뜻한 햇살, 이런 얘기겠죠. 4월, 5월, 6월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전환점들이 있던 날입니다. 지금부터 가까운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길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이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1960년 4월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전국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바로 4.1혁명이죠. 우리 4.1혁명에 직접 몸담으셨던 선배님도 계시는데 4.1혁명의 시발점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전국의 학생들은 거리를 뛰쳐나가 선거 무효와 민주주의를 외쳤고 결국 자유당 정권이 막을 내리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년 뒤로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1980년 5월 박정희 피격 이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군부독재 제2의 서막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과가도 수많은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신군부의 총칼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은 계엄군에 저항하여 계엄 철폐하여 휴교령 철폐를 외치던 전남대 학생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 후 7년 뒤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 말 4.13 호원조치가 발표되고 박종철 고문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일촉즉발의 상태에 달아났습니다. 곧이어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출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호원 철폐, 직선제 개헌,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라는 피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종철 열사는 34살의 대학생, 이한열 열사는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달콤할 것만 같았던 봄, 4, 5, 6월에 일어난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었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청년이 대한민국 역사 변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마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데 뉴스를 볼 시간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토익, 각종 자격증 등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정치사회나 신문기사를 읽을 시간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려면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해야 되는데 시국에 대한 토론할 시간이 어딨냐고 묻고 아이를 키우려면 일 마치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붙잡혀 있어야 하는데 거리에 나가 세상 살아볼 시간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몇 해 전 유명한 한 정치 칼럼니스트는 20대 개새끼론을 들고 나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없는 우리 세대를 마음껏 조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없는 개새끼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년사회에서 분명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광우병 촛불 시위와 반값 등록금 시위 등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한 바 있고 캠퍼스 투표 동료 운동과 투표 인증샷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정치 참여 문화를 만들어냈고 지난 18대 대선 때는 유례없이 많은 청년들이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정치 권력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로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수년간에 걸쳐 여건을 위해 정치 개입을 한 정황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들을 모아 고작 야당의 대선 후보를 응애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달리했습니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영파는 경찰의 일선에 압력을 넣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흐지부지 시키려 했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검찰에게 이 사건에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목소리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책임진 일도 아니랍니다. 정치의 질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의의 질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술 넘는 집권여당은 해묵은 NLL 논란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화력이 공개되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다 난독증 환자들인지 헛소리만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세대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승만 자유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분모했던 김준열 열사,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려는 데 항거했던 전남대 학생들,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던 박종찬 열사, 박종찬 열사와 이한열 열사 많다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을 어제티는 그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좋고 전국의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려도 좋습니다. 다음 청계천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 규탄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고 된 SNS 계정에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글과 사진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었음을 지각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대신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침묵한다면 헌법 위반과 국기 문란을 옹호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훗날 태어날 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참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욱 참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변혁의 중심에 이 청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실 청년 여러분들이 참여로 증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여러분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